산과 염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 산이 무엇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염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뒤에 내용도 연결되기 때문에 일단 산과 염기의 정의부터 볼 텐데, 사실은 산염기의 정의가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 존재하는데, 일단 보통 통합과학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요거 사람 이름인데, 아레니우스가 정의한 산과 염기의 정의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이 아레니우스가 내린 산과 염기의 정의의 가장 큰 특징은 기본적으로 물에 녹였을 때, 그러니까 둘 다 수용액 하에서 굉장히 사실은 좁은 의미의 산과 염기가 되는데, 수용액 하에서 갈로 해볼까요? 여기 핵심은 이겁니다. 공통적으로 이온화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온화가 된다는 건 이온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온화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H+를 내어놓으면 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OH-를 내어놓으면 뭐다? 염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 정의에 의하면은 무조건 산이든 염기든 물 속에 이온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산과 염기는 물에 녹아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뭐 한다? 우리가 전해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뭐 물에 녹아서 이온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좀 뒤에 가면 나오니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거죠. 익숙한 게 HCl이라고 하는 거. 원래 이제 염화수소라고 해가지고 기체입니다, 원래는. 근데 우리가 흔히 묽은 염산 이런 표현을 쓰죠. 묽은 염산이라는 것 자체가 HCl 기체를 물에 녹였다. 그러니까 물에 녹았더니 뭐하고 뭐가 나오더라? H+랑 Cl-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물에 녹였을 때 이온화를 했고 H+를 내어놓으니까 산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식초의 주성분이다라고 하는데 아세트산이라고 불리는 거 CH3COH도 마찬가지. 물에 녹으면은 CH3CO-랑 뭐가 나온다? H+가 나온다. 역시나 H+를 내어놓으니까 산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분자가 H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황산도 뭐 굉장히 유명하고 익숙하죠. 황산이라고 하는 것은 HSO4가 아니고 H2SO4죠. 그러니까 물에 녹으면은 이렇게 H+ 2개의 SO4, E-가 한 개 생기는 것처럼 H가 나오는데 한 분자에 2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산은 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양이온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런데 어떤 건 염산, 어떤 건 아세트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음이온에서 뭐 한다?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만 봅시다. 제일 익숙한 염기가 뭡니까? NaOH 아닙니까? 수산화나트륨이라고 불리는 거. 수산화나트륨 물에 녹으면 Na+ 하고 OH- 이온화하죠? 이것도 역시나 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암모니아 그러면은 NH3 기체거든요. 그 암모니아 기체가 물에 녹은 걸 암모니아 수라고 부르고요. 그 암모니아 수가 NH4OH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암모니아 수는 물에서 NH4+랑 OH-를 가지고 있으니 염기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자에 OH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그 CO2 만나면 뿌옇게 흐려지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요겁니다. 우리가 익숙한 석회수라고 불리는 거. 이런 거는 CaOH가 아니라 CaOH2이기 때문에 CaE가 양이온 한 개에 이렇게 2개의 OH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산은 양이온이 공통적이었다면 염기는 공통적으로 OH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음이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양이온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바로 염기의 종류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산염기 특징이 옆에 나오죠. 밑에 나오는데 먼저 동그라미 쳐봅시다. 산은 무슨 맛 난다? 신맛 난다. 염기는 쓴맛 났다. 알면 되시고요. 그래서 과일 종류들 신맛 나는 과일들이 대부분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아까 설명했죠.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른다. 모든 산과 염기는 전해질이다. 그리고요, 그 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아마 산화환원을 배웠으면 좀 익숙하지 싶은데 금속하고 산이 만나면
무슨 기체가 발생한다?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요거는 산의 특징으로 꼭 알아야 하고요. 하나 더 추가합시다. 산은 우리가 흔히 석회석, 대리석이라고 부르는 탄산칼슘, CaCO3랑 누구랑 반응을 하면, 산이랑 반응을 하면, 하여튼 앞으로 CO3가 보이면 기체는 무슨 기체다 생각해도 됩니까? CO2 기체라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합시다. 산은 금속 만나면 수소 기체 발생한다. 탄산칼슘, 석회석, 대리석, 달걀 껍데기 전부 똑같습니다. 반응하면 CO2 기체가 발생한다. 그에 대조되게 염기는요, 이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 때문에 손 위로 만지면 좀 미끈미끈합니다. 그런데 하수구나 여러 가지 섬유에 묻은 때 성분들이 단백질 성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 덕분에 대부분의 세척액 내지는 세척제는 염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하수구 세척액 같은 거, 유리세정제 같은 건 전부 다 염기라고 보셔도 무방하다. 그리고 산염기의 종류는 대부분 한번 언급을 했고요. 좀 이따 요거 다음에 그 지시약 이야기할 텐데, 보통 우리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라고 하는 것이 산을 만나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좀 이따 할 겁니다. 그리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는 산을 만나면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궁금한 건, 우리가 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 염산을 딱 떨어뜨려 주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주변이 붉게 변하겠죠. 그러면 과연 H 플러스 때문에 변하느냐, Cl 마이너스 때문에 변하느냐 궁금하니까 결합을 걸어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극. 그런데 종이는 전류가 안 흐르죠. 그러니까 뭘 적셔주는 겁니까? 질산칼륨을 적셔주는 겁니다. 질산칼륨은 뭐가 됩니까? KNO3가 되고 결국 K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가 이동을 하면서 전류 흘려주는 전해질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쨌건 전류 흘렸더니 분명 우리 예상의 H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갈 테고 Cl 마이너스는 자기가 마이너스 이온이니까 플러스가 이동하겠죠. 확인했더니 H 플러스 이온을 따라서 뭐 하더라? 색깔 변화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산은 H 플러스 때문에 색깔이 변하는구나. 그러면은 모든 산은 똑같이 H 플러스를 가지고 있으니 어떤 산으로 실험을 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오겠다. 그 다음에 염기의 경우에는 색깔 변화 확인했더니 어디로 가더라? 플러스극 쪽으로 색깔 변화가 생기더라. 그러면 OH 마이너스 때문에 색깔이 변하는구나. 어떤 염기로 실험을 하여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올 것이다.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시약 얘기 좀 해봅시다. 지시약은 말 그대로 인디케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중성인지를 알려주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특정한 액성이라고 하는 건 산성, 중성, 염기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특정한 액성에서 특정한 색깔을 나타내야 되겠죠. 일단 아까 얘기했던 거 이 지시약은 근데 뭐 이해할 건 없습니다. 그냥 암기하셔야 됩니다. 통으로. 리트머스는 푸른색이 붉게 변하면 산성, 붉은색이 푸르게 변하면 염기성. 페노프타인은 계속 무색이다가 염기가 되면 붉은색. 그 다음에 BTB는 노초파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노초파. 산성일 때 노란색, 중성일 때 초록색, 염기성일 때 파란색. 메틸 오렌지는 붉은색을 띠는 것이 산성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중성과 염기성이다. 요거는 뭐 통째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pH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산성이냐 아니면 중성이냐 염기성이냐를 수치로 나타낸 거고요.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얼마나 산성이 강하냐, 말을 바꾸면 H 플러스 농도가 진하냐 이제 그런 걸 따져주는 건데, 보통 이 pH를 따질 때 기준이 되는 물질이 우리가 중성이라고 알고 있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통합과에서 깊게 다룰 필요는 없는데요. 이 물이 뭐 자동 이온화라는 걸 해서 아주 매우 작은 양인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를 아주 조금, 우리는 보통 비전해질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온이 생기지만 매우 작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물이 가지고 있는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양을 확인하면
농도가 한 10의 마이너스 7승쯤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매우 작은 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중성인 거 알고 있으니 자 H 플러스 농도를 마이너스 7승일 때가 중성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마이너스 7승이니 마이너스 6승이니 하는 게 힘드니 우리 뭐 하자? H 플러스 농도에다가 로그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H 플러스 농도를 취해서 우리 pH라고 하는 것을 만들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7승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7이 되거든요. 그러면 농도가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2승으로 가면 마이너스 7승보다 마이너스 3승이 큰 거죠. 마이너스 6승이 큰 거죠. 그러니까 무슨 성이 됩니까? 산성이 되고 마이너스 7승보다는 마이너스 8승이 되면 H 플러스가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염기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숫자가 힘드니 앞으로 어떻게 하자? pH가 얼마이면 7이면 중성이라고 했으니 pH 값이 7보다 클 때 하고 7보다 작을 때만 구별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pH 7보다 크다는 건 마이너스 8승이면 pH가 8이거든요. 마이너스 9승이면 pH가 9거든요. 그러니까 7보다 커지면 뭐이다? 염기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마이너스 3승, 농도가 커졌잖아요. 산성이잖아요. 마이너스 3승이면 pH가 3 되거든요. 그러니까 7보다 작은 값을 띄면 산성을 띈다. 그리고 보니 pH가 1 작아질 때마다 농도는 몇 배 차이 난다? 한 10배 정도 차이 난다를 기본적으로 개념으로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7이면 뭐다? 중성이다. 7보다 크면 염기성이다. 7보다 작으면 산성이다 정도까지는 알고 있자는 겁니다. 됐죠? 자, 연속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산과 염기에 관한 두 학생의 대화이다. 도원. 산은 물에 녹아 수소 이온 하셔도 되고요. H 플러스 이온 하셔도 됩니다. 염기는 물에 녹아 수산화 이온 하셔도 되고 OH 마이너스 이온 해도 됩니다. 산은 특정한 금속과 반응해서 무슨 기체를 발생한다고 했죠?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고 했죠. 그러면 기역과 니은의 원소의 종류는요. 기역은 H만 있고 니은은 산소와 H가 같이 있으니 같지는 않다. 니은은 수산화 이온이다. 오케이, 니은은 수산화 이온이다. 메탄올은 염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 알아둡시다. 우리 흔히 말하는 메탄올 CH3OH, 좀 더 익숙한 C2H5OH 같은 건 에탄올입니다. 자, 요 두 녀석은 마치 어떻게 보면 산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염기인 것처럼 생겼지만 아예 이 두 물질은 외워버리세요. 헷갈리지 않게 이온화 자체를 하지 않는다. 전류조차 흐르지 않고 아예 이온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닌 마치 산염기처럼 생긴 물질이기 때문에 그냥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됐나요? 답 뭡니까? 니은 2번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다음은 산성과 염기성에 대한 설명이다. pH 값이 7이면 중성, 7보다 작으면 뭐가 됩니까? 산성이 되죠. 7보다 크면 당연히 염기성이 되겠죠. 단백질을 녹여서 세정제로 주로 쓰이는 건 뭐라고요? 염기성.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 발생한다? 산성. 페노프탈레인, 무색, 붉은색이면 염기성. 달걀 껍데기 밑에 적을래요? 이 달걀 껍데기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CaCO3 이야기하는 거죠. 석회석, 대리석, 달걀 껍데기 똑같습니다. 산과 반응해서 CO2 기체를 발생시킨다. CO2 기체를 발생시킨다. 그럼 산성인 건 기억, 가라바가 되겠죠. 가라바, 나머지 나, 다, 마가 뭐가 됩니까? 염기성이 되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